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최근 농가들의 근심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정작 농산물 가격은 저공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항공, 해운 등 물류 운임이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보이며 농산물 수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끊기면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가까스로 근로자를 구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산지 농민들에 따르면 농작업 인부들의 하루 일당은 1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 원에서 3만 원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이제 고추 심고 단호박 심고 고구마 심고 이런 철이거든요. 작년에 8만 원, 이 시기에 8만 원, 9만 원 했던 것이 지금 여자가 12만 원, 남자가 13만 원. 본격적으로 5월 말부터 6월 10일 만생종 나올 때는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점도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자재인 파이프와 농사용 필름 등 가격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건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국제 철광석 가격 등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게 주 원인입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농자재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농자재값 인상으로 대부분의 농촌에서 하우스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월부터 비닐하우스 자재인 철 파이프 가격이 10%나 인상되고 물건을 내놓지 않는 매점 매석이나 다름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운 물류비도 폭등하며 수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당 $2 해상 화물 운임을 기초로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운임 지수는 3,100.74로 지난해 4월 30일 운임 지수 852.27 대비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수출 농가들은 선박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운임은 3배, 4배 이렇게 오르고 오른 속에서도 그 선박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거지, 선박이. 안 나간다려면은 진짜 국내 배 가격도 형편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농가 손실이 엄청 클 거거든요. 하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 상황은 정부의 물가 관리 압박으로 인해 녹록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대파, 양파,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밝히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가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생산자보다 소비자의 비중을 두고 농산물 수급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농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내수 가격 하방 압력까지 겹치며 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이달 초 강원 산간지방에는 무려 2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봄꽃마저 진 5월에 강원도는 겨울왕국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한반도의 이상기후가 상시화되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은 10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가 완전히 겨울왕국이 돼버렸습니다. 5월의 첫날 한계령, 진부령 등 강원 중부와 북부 산지에 20cm 가까이 눈이 내렸는데 5월에 이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건 무려 22년 만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4월 29일에는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때 아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경북 상주, 봉화, 안동, 영덕 등지 일부 과원과 밭에는 우박이 떨어져 적과 작업이 한창이던 사과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강원 삼척에서는 옥수수와 고추를 재파종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삼척 원덕농협 관계자는 관내 1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옥수수, 고추 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대파대나 비료대를 지원해 줄지 의문이라며 근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 기상이변이죠. 완전. 아무래도 다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고추밭에 가보면 고추 완전 잎이 완전히 후두둑 했댔어요. 옥수수나 고추 같은 이런 거는 안 들어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겪어봤습니까? 봄철 저온 우박 피해는 이제 거의 매년 봄마다 농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반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과원의 단골 손님으로 자리 잡은 저온 피해가 우려될 때 농촌진흥청은 십수년째 송풍법 연소법을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안내하고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상받을 것을 귀뜸하는 게 현실입니다. 농가들은 당장의 이상기상에 대응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중장기적인 품종과 유전자원 개발, 기후 맞춤형 재배 기술과 작부 체계 확립이 제대로 연구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합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당시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실천 계획을 통해 R&D 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전략과제 가운데에는 스마트 기상재해 조기 경보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가 전남, 전북, 경남 등지 29개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장 단위로 기상 예측을 해 다음 날 설이나 폭설이 올 것으로 전망되면 문자나 앱을 통해 농가에 알려주는 겁니다. 농진청은 이 서비스를 올해까지 40개 지자체로 늘리고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현장에서는 개발 보급을 앞당겨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현장에서 자꾸 요구가 많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요구가 많거든요. 상당히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발빠르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또 저온 피해가 우려될 때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영세한 농가 누구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알려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옛날같이 불을 태워갖고 연기를 발생하고 요즘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상당히 녹록지가 않아요. 대응 조치 많이 보완이 필요한 상태가. 10년 전 정부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R&D에 매년 1,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에 연간 10억 원 남짓의 R&D 예산이 쓰이는 초라한 상황. 정부가 이상기후에 대해 매번 같은 자료를 내놓고 매번 같은 해법을 안내하는 사이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농민들은 농업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6월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달걀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가 수입을 늘리기보다 국내 가금 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올겨울 국내 가금 농가를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지난 3월 23일 전남 나주의 유경오리 농가 발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AI 발생이 멈추며 가금류 중 살처분 규모가 가장 컸던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점차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3월부터 점차 회복 중이며 6월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AI 발생으로 산란계 1,671만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1,918만 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3월 6,334만 마리, 4월 6,689만 마리, 5월 6,811만 마리로 점차 늘어나
6월에는 7,023만 마리가 돼 평년 수준인 6,891만 마리보다 1.9%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경원은 또 달걀 생산량도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가금 농가들은 6월 사육 마리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달걀 생산 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에 근데 제가 볼 때 예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좀 힘들고요. 닭 마리수라도 성적들이 좋지 않아요. 많이요, 닭들이요. 겨울에 살점을 하면서 이동정지도 농장에 출입금지를 시켜놔가지고 그때 백신을 좀 놔야 되는데 백신을 못 놓은 병아리들이 많았고. 다만 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은 이런 흐름대로라면 9월쯤 입식 마리수가 급증해 달걀값이 급락할 수 있다며 물가 당국에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의 신선란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해 수입으로는 절대 달걀값을 잡을 수 없다며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국내 생산 기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신선란 수입에 드리는 대신 AI 피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한민국 농활갑시다 등의 소비 쿠폰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4월 달에 4,500만 개 수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평시 하루 물량이에요. 외국 현지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거를 전부 다 보조를 해주니까 가는 건데 저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나눠주는 게 좋다고 봐요.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신선란 수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2016년에서 2017년 당시 수입 물량과 재입식에 따른 과잉 생산이 겹치며 달걀값이 폭락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물가 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은 연일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농촌 영농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투입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만 명을 농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인원인 6만 5천 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보호관찰소와 전국의 265개 지역농협 간에 업무 협약을 맺고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이번 제도는 연 약 130억 원의 농민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가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기존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도 단순화해 농촌 영농 현장에 지원되는 시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거리와 상관없이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한 뒤 농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명령 대상자가 주거지와 가까운 거점 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한 2시간 넘게 일을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옛날에는 미니버스에 태워가지고 20명 이내로만 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옛날에 20명 가는데 지금 100명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러 농협으로 가니까요. 또한 현장에 특별범죄 예방위원을 배치해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보호관찰소 직원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인솔감독해야 해 감시망을 피해 사회봉사 대상자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 현장에서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농협 관계자와 이장이 감독 업무를 돕고 보호관찰소 직원이 순회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한편 법무부는 벌금 대체 사회봉사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주의 산지 직송 농산물 전자거래소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공판장이 운영하는 산지 전자거래소의 지난해 거래량은 5,366톤으로 2016년 도입 당시와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지 전자거래소는 제주산 주요 농산물을 전국의 식자재 마트와 급식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전자거래 품목을 도내 생산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지 감귤의 경우 산지 전자거래소를 통한 평균 판매 가격이 18,076원으로 도매 시장보다 16% 높게 거래됐습니다. 또 제주 산지 전자거래는 소비지까지의 직송 시스템에 힘입어 유통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과 6일 제주 지역 농업 농촌 현장과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경영을 펼쳤습니다. 이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농협 APC를 방문해 감귤 브랜드 관리와 선별, 상품화 등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 APC 인력 운용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제주 지역 본부에서 관내 조합장들에게 농업 농촌 현장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농축산물 유통 혁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인 소득 중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천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이 지난해 태어난 한우 21마리를 청주 축협 가축시장을 통해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한우는 축산시험장의 어미와 보증씨 수소 정액을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개체들로 모두 혈통 등록과 친자 확인, 질병 검사를 마쳤습니다. 분양은 청주 축협 가축시장에서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는 도내 축산농가만 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한우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 축협 가축시장을 통해 출하 횟수를 연 2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우 분양 마리수가 적은 데다 시군에서 선정한 농가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대상 농가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대상은 도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농업인은 신청서상 기재한 농협은행 및 지역 농협을 방문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용처는 강원도 내 문화, 취미 등 관련 업종으로 사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전년 대비 24% 확대해 도내 2만 2천 명의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다육식물 중 인기가 많은 새덤 신품종 그린팡을 개발했습니다. 다육식물은 두꺼운 육질을 이루고 있는 식물로 재배 방법이 쉬워 국내에서 분화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건조하거나 추운 환경에서도 잘 견뎌 벽면 녹화, 옥상 녹화 등 조경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그린팡은 황록색의 곤봉형 모습으로 잎이 빽빽하고 두꺼워 잎 떨어짐 현상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번식과 유통이 쉬워 상품성도 높습니다. 경기도 농기원은 그린팡이 화훼 소비 촉진과 국내외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농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서는 텃밭 농부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농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 주엔 푸릇푸릇한 새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텃밭 상황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창한 봄날 도시 텃밭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싹이 엄청 조그맣게 올라왔는데 드디어 새싹이 올라왔는데요. 그날 와서 잠깐 물 주고 하고 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얘네가 너무 기특해요. 너무 보람차고 빨리 얘네가 빨리 자라서 제 식탁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물만 줬을 뿐인데 잘 자란 새싹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계획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초롱님. 아, 고수님 안녕하세요. 예. 이거 저희 싹 났어요. 예, 아유 많이 나왔죠. 많이 났죠. 예. 근데요, 제가 오늘 와 보니까 땅이 막 네. 갈라졌어. 너무 불쌍해서 빨리 물을 주고 싶은데. 물 주시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좀 쏟아주고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솎아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너무 한 곳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뽑아줘야지 얘들이 뭐 병해충도 없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육 공간을 좀 넓혀준다는 뜻이에요. 싹이 나고 2주 이내에 솎아주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새싹의 간격이 3에서 5cm가 되도록 싹과 잡초 등을 제거하면 됩니다. 밭이 한결 깔끔해진 것 같죠? 오늘의 진짜 할 일은 바로 모종을 심는 건데요. 이게 오늘 초롱님이 모종 심으려고 사오신 거예요? 네, 아까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스트 내주셨잖아요. 네, 고수님. 네, 모종이요? 모종 파는 데 가서요? 저 혼자? 그렇게 찾아온 모종 가게. 봄이라 그런지 꽃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구입할 모종은요. 지금 적상추랑 청상추, 케일, 치커리 사야 되니까 한번 잘 봐야겠다. 여기 모종 여기 있네요.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모종을 골랐습니다. 제가 홀로 구입한 모종들인데요. 미션 완료! 1부는 잘 사오셨고 1부는 조금 잘못 사오신 것 같아요. 저는 다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요. 모종을 사러 가셨을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입이 큰 거 위주로 이제 손이 그렇게 가요. 네.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커 보여요. 모종 씻기에는. 이 정도 크기의 상추는 모종으로서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어느 정도 크다 보면요, 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 ip이 이제 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잎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파란 잎 위주로 사오시는 게 더 좋다. 살짝, 예, 그렇죠. 이렇게 뽑아보셨을 때 흙이, 뿌리가 다 돌아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는 정도. 이런 상태의 모종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네, 고수님,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밭 앞에 딱 섰는데요. 네. 이제 모종을 바로 심으면 되겠죠? 우리 새로운 밭이 너무 지금 울퉁불퉁하잖아요. 여기 네, 보면 네. 골도 너무 낮고. 그래서 이 밭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작물이 나오는 법이죠. 밭을 평평하게 고르고 낮은 골까지 완벽하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모종 심기에 딱 좋은 밭 완성입니다. 모종 심으실 때는 그 식재 간격이라고 있거든요. 20cm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른 손바닥 기준으로 한 뼘 정도 간격을 재고 모종이 들어갈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물 줄 때가 제일 재밌어요. 물을 충분히 뿌렸다면 이제 작물을 심을 차례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놓으시고 흙을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놓고 이렇게 뭐 꾹꾹 누르거나 흙을 북돋아서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다지지 마시고 흙을 끌어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평평하게만 심어주시면 돼요. 고수님의 가르침대로 작물을 심고 주변의 흙을 평평하게 채우듯 심었는데요. 그렇게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열심히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반듯하게 심어진 모종들입니다. 다시 봐도 뿌듯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바지 뒤에. 이거 흙 보이시죠? 저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늘 모종 다 심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할 일 끝인 거죠? 뒤에 저번 주에 파종한 종자 씨앗은 이 부분은 물을 주시고 가셔야죠. 그럼 다 끝난 게 아니네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지금까지 텃밭 농부일기였습니다. 안녕. 저는 홀로 남아 묵묵히 남은 할 일을 모두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